안준성 씨, 네, 들어오세요. 네, 저희가 지금부터 네트워크에 대한 질문을 드릴 건데요. OSI 7계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자, 먼저 OSI 7계층이란 네트워크 통신에서 서로 전문단 간의 호스트 간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저희 통신 규약입니다. 이런 네트워크 모델을 이제 7개 계층으로 나눠서 각 계층마다 서로 독립적으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게 돼서 전체적으로 통신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이제 규약, 통신 규약이고요. 그래서 먼저 저희 사용자 단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응용 계층, 표현 계층, 세션 계층, 네트워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물리 계층 순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먼저 송신 측에서부터 흐름을 설명을 드리면은 응용 계층, 저희 사용자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HTTP라던가 이런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먼저 메시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보내고 싶은 메시지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하위 계층, 그다음에 이제 표현 계층이 되겠죠. 표현 계층에서 이제 암호화 같은 기술을 적용을 하고요. 각 계층마다 자기의 할 일에서 이 데이터를 한번 자기의 데이터를 더 붙이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걸 캡슐을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감싼 데이터를 이제 또 자기의 하위 계층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표현 계층은 이제 세션 계층으로 자기의 데이터를 보내게 되겠죠. 그럼 세션 계층에서는 또 이 받은 데이터에다가 앞에 세션 헤더를 붙여서 이제 세션에 관련된 작업을 처리하고 세션 헤더를 붙인 다음에 전송 계층, 아까 전송 계층 설명이 빠졌었는데 이제 전송 계층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전송 계층에서는 보통 TCP 아니면 UDP 같은 프로토콜이 사용되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신뢰성 있는 전송을 담당하거나 아니면은 빠른 전송을 담당하는 그런 각 프로토콜을 이제 선택해서 전송 계층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TCP를 쓰게 된다면은 이 전송 계층에서 위에서 받은 데이터에다가 또 TCP 헤더가 붙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쭉쭉쭉 진행이 돼서 결국에 물리 계층에서 이 데이터들이 0과 1의 비트로 쪼개져서 이 랜선을 통해서 가게 되고 이렇게 간 전기 신호가 각각 라우터나 스위치 같은 네트워크 장치들을 계속 왔다 거기에 계속 도달하게 되면서 이 스위치에서 갔다가 이제 다음 라우터로 갔다가 또 다음 라우터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라우팅 프로토콜이 또 적용이 되면서 받는 쪽 수신 측의 호스트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신 측에서는 또 이제 역순으로 물리 계층에서는 0과 1의 비트 전기 신호를 이제 0과 1의 비트로 변환을 하게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랜 카드라고 하죠. 네트워크 카드에서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신호들이 다시 점점 헤더 붙어 있는 이제 헤더들을 떼가면서 이제 역캡슐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떼가면서 그에 맞는 또 처리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TCP로 예시를 들면은 이제 송신 측에서 보낸 TCP 헤더를 수신 측에 전송 계층이 이제 이 TCP 헤더를 까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송신 측에서 어떤 데이터, 뭐 예를 들어 에크 넘버라던가 신 넘버 같은 것들을 확인해서 또 TCP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신뢰성 있는 전송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3웨이 핸드쉐이킹 같은 경우에 다시 또 송신 측으로 핸드쉐이크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3번을 하게 되면은 이 커넥션, TCP 커넥션이 생성이 돼서 이제 다시 세션 계층 그리고 응용 계층 이런 식으로 수신 측에서 통신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좋습니다. 쩔어. 일단 네, 나가주시면 되시겠고요. 다음 지원자분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TCP와 UDP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UDP는 비연결형 프로토콜로 손상이 일어난 세그멘트의 수신에 대해서 재전송을 해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재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측에서 이제 로직을 만들어줘야 하고요. TCP는 반대로 이제 연결 지향형 프로토콜로 신뢰성과 이제 순차적인 데이터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토콜로 이제 뭐 타임아웃이라던가 아니면 손상된 세그먼트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 재전송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TCP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반대로 UDP는 데이터의 경계가 명확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TC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흐름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이 흐름 제어를 해주는 오버헤드가 발생되어 UDP보다 더 속도 면에서는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을 잘 많이 주셨는데요. TCP와 UDP가 각각 좋은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UD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 면에서 이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스트리밍, 동영상 스트리밍 같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제 좀 더 빠른 속도를 중요시하고, 또한 뭐 데이터가 손상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스트리밍상에서는 이 짧은 순간에 손실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UDP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DNS 같은 경우에도 이제 UDP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TCP의 목적에 맞게 뭐 신뢰성과 이제 데이터의 순서가 중요한 경우에는 TCP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민규 지원자. 아예 나가시고 다음 들어오세요. 꼭 뽑아주십시오. 앉으라고 안 했는데. 편하게 앉으세요. 예. 어이 안사원, 우리 질문이 뭐였죠? TCP 3웨이 핸드쉐이킹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TCP 3웨이 핸드쉐이킹 해보세요. 네, 지금부터 TCP 3 핸드쉐이킹 혹은 4 핸드쉐이킹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TCP란 아까 전에 이민규 지원자가 한 내용을 엿들었는데요. 이제 연결 지향형 프로토콜입니다. TCP는. 그래서 이제 그 연결이 필요한데요. 그 연결을 할 때 과정을 이제 핸드쉐이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패킷 TCP에서는 이제 패킷으로 데이터를 구분짓는 게 아니라 이 스트림으로 구분지어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트림에 어디까지 내가 보냈는지를 이제 지니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싱크를 맞추는 거를 이제 SYN이라는 그 시퀀스, 싱크로나이즈 시퀀스 넘버라고 하는 친구를 이제 각 호스트끼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보낼 때 클라이언트의 그 싱크로나이즈 시퀀스 넘버를 서버에 보냅니다. 내 SYN은 X다. 그 영어 X다. 해가지고 이제 서버가 받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아크라는 애를 보내는데 ACK 이게 아크로나이즈? 아크놀로지? 뭐뭐에 동의하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의 SYN은 X구나 라는 걸 이제 그 클라이언트한테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버에 SYN이 따로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 SYN이 Y다 라는 걸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도 이제 서버에 SYN이 Y라는 거를 이제 서버에게 알리고 이제 통신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웨이 핸드쉐이킹이랑 3웨이 핸드쉐이킹의 차이는 그 서버가 아크랑 이 SYN을 같이 보낼 경우 이제 3웨이 핸드쉐이킹이고 그 두 절차를 따로 나눠놨다면 이제 4웨이 핸드쉐이킹이 되는 것입니다.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이제 그 TCP는 이제 연결을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연결은 이제 초기 한 번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데이터를 보낼 때마다 계속 연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일정 시간마다 하는 건지 궁금한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TCP 요청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의 차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까지만 보내고 끊겠다 혹은 이제 연결을 하겠다, 그게 아마 Keep Alive라는 HTTP 헤더로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거기까지밖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철저하게 기록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